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네,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인 애플이 아이폰 새 제품을 야심차게 내놨는데 소비자들 반응은 이전과 달리 좀 차가웠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이폰 15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 간밤에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제조사인 애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네. 애플이 아이폰 공개라는 대형 이벤트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주가가 간밤에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냉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폰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절대적인 존재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공들이는 아이폰의 새 시리즈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이 그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의 가격이 전작인 14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됐는데요. 네. 당초 가격이 $100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죠.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가 출시한 저가 모델이 지금 인기를 끌면서 중국 내에서 아이폰의 입지가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플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마진을 좀 더 챙겨주길 바랬는데 이번에 사실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간밤에 주가가 하락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가격을 동결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사실상 인상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아이폰 그 15를 보면 전작인 14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총 4가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플러스, 그리고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4가지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전작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모두 동일했는데 최고가 모델인 프로맥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상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프로맥스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대인 용량 128GB 모델을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256GB부터 판매가 되는데 이 256GB 가격이 128GB보다 $100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상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죠. 프로맥스를 사려면 이전보다는 $100 비싼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3만 원 넘는 정도의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일종의 이중 전략을 쓴 셈인데 가격을 전반적으로 동결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좀 유지시키면서도 그러니까 최고가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면서 마진을 좀 더 늘려보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쓴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최고급 모델의 가격을 사실상 올린 것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아이폰을 누가 사겠느냐. 최초 가격이 $100나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소비자들의 구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또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반발이 좀 큰 것 같은데 이중 전략이 잘 안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이번 시리즈가 잘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애플이 이렇게 9월 달에 신제품을 내는 것은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때 매출을 크게 늘리기 위한 건데 프로맥스 모델의 시작가가 $1,199거든요. 원화로 치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프로맥스 모델을 최대 용량인 1TB로 산다면 그러니까 원화로 한 2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사게 되면 부가세가 붙어서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고가 제품이 과연 얼마나 팔릴지 시장은 좀 다소 의아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 경제의 소비 심리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 그 상거래 매출 전망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나빠질 것이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최근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소비 심리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 들어서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경기가 지금 계속 개선이 돼서 소비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존재도 물론 함께 존재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플의 이번 아이폰 가격 전략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통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내 증시 이야기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 주를 좀 이렇게 대거 사들이다가 이제는 다시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나 봅니다. 네, 그 국내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 2차 전지 때문에 좀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2차 전지주의 약세 흐름에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세 베팅이요? 네.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가운데서 그 기초자산의 추종지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통 인버스 상품이라고 하죠. 네.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인버스 ETF가 어제 처음 그 상장이 됐는데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개인들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렸어요. 내용을 좀 보면 KB자산운용의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ETF였는데 네네. 어제 하루에만 개인이 250억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추종 지수를 보면 뭐 포스코홀딩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네.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하루에만 250억이면 뭐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버스 ETF가 결국 이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일종의 공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만큼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일반 ETF에는 상대적으로 좀 투자금이 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겠죠. 네, 이 KB 자산운용 상품을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같은 운용사에서 어제 동시에 새로운 상장된 상품이 네. 인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2차 전지 ETF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품에는 개인 순매수 자금이 3억 원 들어오는데 그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베팅한 개인은 가격 하락에 베팅한 개인보다 한 70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출시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네. 이렇게 관련된 좀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특정 업종에 국한된 인버스 ETF가 원래 없었군요. 네네. 네, 앞으로 그 투자 동향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인데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죠. 네, 현대차가 그 자동차 업계 맏형격인 만큼 현대차의 노사 합의 소식은 어떤 자동차 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그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 그동안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두고 노사 간에 좀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는데 네네. 현대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네,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네. 기본급이 4.8% 인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기술직 800명 신규 채용 그리고 네. 직원들의 셋째 자녀 이상에게 500만 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 네. 그리고 국내 공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작년 경영 실적 성과급과 특별 격려금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사가 최고의 경영 실적을 올린 것과 올해 사업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라는 그 사실들을 토대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물론 뭐 자동차 업계가 판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잠정 합의안이니까 또 앞으로의 과정에 또 어떤 관문이 남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고요. 네. 만약에 투표에서 부결이 된다면 노조가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현대차 노사는 작년까지 4년 연속 분규 없이 그러니까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네. 올해도 파업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5회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관련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스공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공사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중에 하나로 추진했던 유상증자를 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걸 네.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그 공사의 그 미수금이 늘어나서 네. 회사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증자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 아. 가스공사의 설명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면 보통은 받지 못한 돈, 즉 네. 뭐 외상을 말하는데 가스공사에게 있어서 미수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사가 가스를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내다 팔아서 남긴
남은 차액을 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역마진 구조 속에서 남은 그 차액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사는 일반 주택 등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요금을 그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오면서 이렇게 매달 미수금이 쌓였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면 미수금이 총 13조 원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총 5조 원이 미수금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뜩이나 고물가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가스공사가 일부 희생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사실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그나마 가스공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미수금 규모가 너무 커져서 공사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에 따른 뭐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일단 가스공사는 일반 국민들이 바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달라라고 계속 좀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8월 수입 물가가 발표됐는데 꽤 많이 뛰었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입 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환율도 오르면서 이런 좀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7월보다 4.4%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승폭은 지난해 3월의 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광산품과 석유, 석탄 제품들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만 보면 지난 8월에 한 달 동안에 7.5%나 올랐네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네. 수입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크겠죠? 네,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한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물론 기업들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소식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재차 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업체죠. 아람코가 지금 주식 추가 매각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고유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아람코 입장에서는 석유 매출이 많이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를 거니까요. 그렇죠. 몸집을 좀 키워야 되니까요. 네. 오늘 새벽에 간밤에 유가가 배럴당 88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90달러 선마저 돌파를 한다면 우리 경제에 또 어떤 물가, 소비 심리 등에 더욱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신제품 이야기부터 경제 지표 관련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